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부 다 원격 수업이 전환되면서 원래 저희가 목요일 수업은 원격을 진행하는 수업이긴 하지만 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과 의논할 것도 많았고 마지막 이제 유종일미를 거들기 위해서 정리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갑자기 원격화되면서 이게 사실 진짜 원격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게 최대한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랑 진짜 조금의 그 미묘한 차이는 줄이기 힘드네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만나서 진짜 호흡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발전하는 게 조금 더 빨리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 놓고 포기할 건 아니니까 좀 더 서로 간에 집중을 더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 2주밖에 더 넘었어요. 많다고 해도 2주 우리가 많다고 해도 뭐 지금 저희가 이제 14주차가 들어가니까 보니까 목요일 맞아요. 14주차 15주차 12월 3일 12월 11일 요 두 날 12일 11일 3일 4일 2주 차면 더 하면 수업이 종료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15주차 10월 12월 10일 11일은 기말고사를 쳐야 되고 그 앞 시간인 12월 3일 4일에 우리가 발표 수업을 마지막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레나를 만들고 대하는 그 진정성이 저도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여기서도 조금 많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서 많은 고민도 해보셨을 거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모델을 완성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모델을 적용시켜야 될까,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고민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과 좋은 선임과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매우 만족하고요. 여러분들 모델이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그 앞에 여러분들 사장 마지막에 이제 모델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남았던 부분 조금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Finding and Fixing Model Error, 모델 에러에 대해서 찾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 에러를 찾고 고칠 수 있어야 도움이 쉽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금은 매우 작은 모델만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모델이 실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실행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큰 모델 할 때마다 더 그래요. 근데 이 구축된 모델이 아레나가 오류를 내포하고 실행이 안 될 때 우리는 이 아레나 오류를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찾아야 되고,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도 많을 거고 제가 잠깐 알려드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운이 좋은 편이고요. 사실 모델이 실행할 때 전형적인 오류에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고요. 정의되지 않은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변수, 정의되지 않은 변수라고 하면 돼요. 변수.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unconnected module,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duplicated,
중복된 모듈 이름 여러분들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지정 안 하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철자 오류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관성 없는 철자를 썼을 때 오류가 뜨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종 벌어지는 오류들을 여러분들이 방지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뭐 아래는 보시면 모델 유연성이 너무 크잖아요. 모델 유연성이 크다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축하실 때 생각보다 오류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새로운 모델 우리가 그 모델 오류를 확인하는 순간이 생각해 보시면 모델을 확인하고 실행하려 할 때이기 때문에 다 거의 다 만든 상황에서 오류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확인해보는 순간들 그래서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했으면 하는 부분이 그 4-4 모델에 이블로 모델을 에러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뭐 크리트 모델에서 우리 책 보시면 그 198페이지인가? 네, 198페이지에 모델 오류를 이불로 넣는 199페이지구나. 199페이지에 모델 오류를 이불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불로 크리트 모듈의 part L arrive 모듈에다가 assign 모듈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크리트 모델하고 assign 모델하고 연결선이 있던 걸 이불로 삭제시켜 보세요. 그리고 assign 모듈 안에 우리가 tnow 돼 있잖아요. tnow tnow죠. tnow 돼 있던 거를 이불로 이런 w자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철자도 틀려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 체크 해보시면 이제 에러 창이 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러 창이 뜰 건데 그 에러 창에 보시면 거의 첫 번째 뜨는 에러가 unconnected 에러가 뜰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unconnected error. 그래서 unconnected exit point 해서 연결선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창의 아래 보시면 제일 밑에 find 버튼 그 다음에 edit 버튼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find 같은 경우에는 아래나 해당 모듈에 하이라이트가 돼서 보이실 거고요. edit 누르시면 해당 모듈의 대화 상자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레나한테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작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ind 버튼 눌러가지고 요 삭제했던 연결선 다시 추가하시고 그리고 다시 체크해 보시면 F4 눌러서 체크해 보시면 또 두 번째 오류까지 보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 오류. 그래서 linker error에서 뭐 detective and the following block 뭐 assign 안에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마 assign ASSIGN에서 뭐 실러 트리아 134 T 나온데 TNO 똥똥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그 바로 그거 똥똥 보시고 밑에 보시면 undefined symbol 해서 TNO라고 적혀 있어요. undefined symbol. 요게 찾지 못했다라고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말 자체가 tnow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오류들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슨 오류가 있었는지 잊어버렸다. 그러면 run 탭에 가셔서 review error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자잘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액티브 모듈까지는 뭐 진행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디버그 바가 있어요. 디버그 바. 디버그바는 뷰 탭 안에 있는데요. 뷰 탭 안에 디버그 바가 있고 아니면 런 컨트롤 런에 들어가셔서 런 컨트롤 브레이크 포인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선택해서 이 창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창은 우리가 실행 중지 지점을 만들어서 그 작동 논리를 검토하거나 시스템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조건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와치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액티브 엔티티 활성화된 개체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시계 달력 값도 넣을 수 있어서 이 시간대에 대략 29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그때 멈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요 기능은 우리 책에도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브레이크 포인트 창을 확인하거나 디버그 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한번 넣어보시고 이렇게 멈추는지만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에러라든지 랜덤 인풋, 콜렉트 데이터, 유징 데이터 피드 메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고 그 모델과 모수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메뉴 만드는 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거의 다 했네요. 대단하네. 그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 수치를 입력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모델 만들 때 완벽하게 사실 명시해야 될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개체 자원의 정의, 그래서 개체의 도착과 떠남, 그리고 필요한 자원, 개체가 따른 경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모델이 어떤 모습을 띠고 또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졌다,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에서 구조적 모델링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모델을 명시할 때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실 모델 여러분들이 명시할 때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 크리트 모델, 뭐 프로세스 모델 보시면 본질적으로 더 수치적이고 더 수리적인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볼게요. 모델 4-2 할 때 파트 A 도착 시간 간격은 평균 5분인 지수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거든요. 평균 5분인 지수분포를 따른다. 파트 B 퍼플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총 가공 시간 트리아 3, 5, 10 삼각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밀봉 고장간 가동 시간 지수분포 120분이라고도 하였고요. 그리고 제작업 공정 내에서도 우리가 그 제작업 공정 시간에 따라서 작업자가 변화하는 걸 표현하려고 스케줄도 설정했어요.
이런 종류의 우리가 수치를 넣는 게 바로 계량적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계량적 모델링. 그래서 이 구조적 모델링과 계량적 모델링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가 구조적 모델링이고, 계량적 모델링은 수치적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 분포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적 모델링의 계량적 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모델링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계량적 모델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는 수치들이 모델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안 미칠까요? 수치적으로 미친다 말이지, 영향을. 우리가 트리아 분포 3, 50인 걸 뭐 컨스탄트 상수값 뭐 10이다 이렇게 했을 때 걸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바뀐단 말이죠. 우리 모든 모델에서도 숫자와 분포 어떻게 구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숫자와 분포 어디서 구했어요?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했잖아요. 응?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했잖아요. 사실은 이 책에 적혀 있는 거는 진짜 거기서 만드는 수치가 아니고, 이 책에서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단지 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낸 수치고, 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방법이 통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안 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관찰했죠. 관찰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재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계량적으로 접근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보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이 실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시스템 명세서란 걸 사용하고, 우리가 계량적 모델 입력에 관련된 수집도 따로 하고, 수집된 데이터 분석에서 타당성 분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시 이 같은 경우에는 파트 A 실제 도착 간격, 파트 B 작업 시간, 실러 가동 시간, 이호가 작업자 배치 같은 실제 데이터 수집하는 일을 여기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는 모델 입력들을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유효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이 어떤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수치 관측 데이터, 잘 맞는 분포를 확인한 확률 분포를 찾는 데 유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레나 인풋 애널라이즈 라는 거죠. 인풋 애널라이즈. 입력 분석이라고 하는데, 아레나와 함께 운영되는 별도 응용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레나 인풋 애널라이저라고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확인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수치를 전문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정적 대 확률적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량적 모델링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논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입력값을 확정적인 값, 확정적이란 값이란 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비확률적인 거죠. 확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확정적인 값이거든요. 근데 랜덤 인풋은 확률적인 거예요. 확률. 어떤 확률인 거죠. 30% 확률로 얘가 간다. 70% 확률로 얘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이 하나는 확정적이어야 되고 하나는 확률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 할 것이에요. 아니면 입력값이 우리가 제작업자 작업수처럼 분명히 확정적인 경우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1명, 두 번째 시간은 2명 이렇게 교대할 때 확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입력값이 확정적인지 확률적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측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민감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민감도 분석이란 건 특정 입력을 확정적 또는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데 매우 신중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입력 확률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모델의 대부분은 수치적으로 확률 변동성을 무시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기행렬 있죠. 대기행렬에서 도착시간 간격을 정확히 1로 하고 모든 작업시간을 정확히 59초로 해보세요. 1분으로 하고 하나는 모든 정확히 59초로 하면 이 값이 대기행렬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정확하게 도착시간 간격은 1분인데 작업시간을 정확히 59초로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평균값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1분이에요.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1분. 그리고 작업하는 시간 59초인 거예요. 그럼 대기행렬이 생길까? 안 생기죠. 그런데 안 생기잖아요. 도착하는 동안 59초 만에 일을 하고 나가버릴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가 올 거잖아요. 1분 뒤에. 근데 사실 이걸 상수값으로 주면 1분 59초로 주면 절대 대기행렬이 생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값은 1분이고 59초는 평균값이거든. 대부분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몇 번 확인했고 여러분들이 몇 번 검사를 했기 때문에 평균값일 거라고요. 평균 59초, 평균 1초, 평균 1분 이렇게 했을 때 상수값으로 1분하고 59초는 대기행렬 걸릴 시간이 없는 거죠. 만약에 지수분포다. 그 값도 완전히 다르죠. 지수분포는 랜덤으로 확률이랑 지수분포니까.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만약에 왔어요. 그럼 만약에 1분 동안 올리는 고객들이 있고 59초 만에 그 서비스를 받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상수값으로 주면. 하지만 지수분포 줬다. 지수분포 1분 동안 도착 시간 걸리고 59초 지수분포 59초만큼의 서비스 시간 걸린다. 그랬을 때 대기행렬이 안 생기나요? 생기게 되죠. 왜냐면 어떤 고객이 긴 시간의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거의 동시에 도착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무작위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대기행렬이 길어지는 원인이 될 거고. 근데 이게 확정적 모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정적 모델로 하면 당연히 수치도 깔끔하고 답도 정확하게 나오고 분석도 너무 쉬울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확정적일까요? 확률적일까요? 대부분의 사회 현상은 확정적일까요? 확률적일까요? 뭐가 많을까요? 확률적이 많다는 거죠.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확정적인 모델인지 확률적인 모델 수치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정적과 확률적 데이터 모델 입력 부분에서 확정적과 확률적을 구분하시면 데이터 수집의 과정이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계획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우리 모델에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것인지 아예 모델을 만들 때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이 사용할 데이터를 찾고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용성, 품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샘플 모델 데이터를 가져갔을 때 가용성이나 품질들이 접근 방법이나 모델의 상세 수준에 영향을 엄청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비싸고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모델들은 어땠어요? 도착 시간, 간격, 작업 시간, 이동 시간, 작업자 작업 스케줄, 시간 지연 포함된 형태 데이터 이런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업 수율, 뭐 고객 유형별 비율, 터치 방식, 전화를 쓸 확률 이런 확률을 추정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움직이는 시간 필요한다면 움직이는 시간, 배치도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 형태가 많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리고 뭐 다른 데이터, 뭐 원천 데이터도 필요할 거고, 뭐 데이터를 수집하시다 보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넘치거나 엄청나게 비행약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지 오늘 이번에 데이터를 해보시면서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차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고 두 경우 다 이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다, 실제한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너무 많겠죠. 데이터 수집도 너무 용이할 거고. 그런데 수집된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보통이죠. 왜냐하면 기계의 가공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많은데 언뜻 보기에는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가공 시간을 위한 좋은 데이터 원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관측된 가공 시간으로부터 대기행렬 논리 그리고 기계 고장 분리해서 모델링하는 모델을 한다. 그러면 사실 맞겠어요? 가공 시간의 대기행렬 그리고 기계 고장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모델링한다. 실제 비슷한 건 있겠지만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모델 논리에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존재할 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기존 시스템 크게 변형한 시스템 모델링한다. 그랬을 때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 구할 수도 없는 정반대 상황에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계자, 이 기계를 설계한 설비자, 장비업체, 계략적인 근사값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데이터를 수집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고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집할지 결정할 때 데이터를 하고자 하면 끝도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시간도 해야 되나? 그런 걸 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사실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그 모델 상세에 대한 데이터 품질, 이 민감도 분석 그리고 모델 상세 데이터 품질과의 조화, 맞는지 그리고 비용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해서 우리가 비용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 그리고 모델에 대한 이 민감도 분석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이 이거는 뭐 capture variable in data 모델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GIGO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조사하거나 신뢰성 없는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모델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그냥 넣었을 때 데이터의 정확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데이터 수집이 조언하자면 데이터 수집이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고 지루한 부분이고 분석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논리적 모델 만들어서 뭐 이렇게 돌려보는 것보다 재미없어요. 수집하는 건.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시켜본 이유도 제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은 데이터가 확률적인지, 그리고 진짜 내가 만든 데이터 모델과 매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난단 말이죠. 어떤 모델은 다 좋아요, 저는. 하지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발전하시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수집 부분 지나고 나면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만약 과거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고장 시간, 수리 시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일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어요. 계획된 작업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데이터를 모델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선택은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확률 분포 맞추는 거죠. 기존 데이터에다가 확률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이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둘 다 고민해야 될 거예요. 사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수집된 데이터는 과거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생성되었던 상황 조건이 바뀌었다면은 이게 편향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과거 데이터 우리가 만약에 12개월 동안 제품 주문 데이터베이스를 얻었는데 만약에 11년 동안 신제품에 대해서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얻었어요. 근데 4개월 전에 신제품이 나온 거야. 옵션이 새로 들어간 거. 그러면 8개월 동안 주문 데이터는 새로 옵션 반영하지 못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못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맞춘 확률 분포에 맞춰서 추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을 추출해서 사용한다. 그럼 실제 발생 불가능 값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기간 시뮬레이션 수행해야 되는데 과거 기록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시뮬레이션 실행 속도 생각해 보시고 파일 읽는 속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선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래는 모델에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된 도구가 있고 그 도구를 지원하고도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 여러분들 확률 분포를 맞추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input analyzer 사용해서 이걸 모델에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식도 제공해 주고요. 그건 4-6-4절에서 설명해 줄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설명 그냥 표시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과거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직접 실행하기 원한다. 진짜 과거 데이터 그대로 실행하기 원한다. 그럼 이 값을 한 번에 읽어드릴 모델 데이터 구조를 일부러 만들거나 시뮬레이션 실행 동안 동적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해줘요. 그것도 뒤에 10절에도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조금씩 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입력 분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기존 데이터 값에 정확한 확률 분포를 모델에 포함하겠다. 확률 분포를 넣는 거예요. 수치 값이 아니라 그냥 수치만 넣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 분석기, 인풋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적절한 모습 값을 추정해 하거나 여러 분포 맞추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떤 모수를 가지고 오프셋을 포함하면 사실 이론과 경험으로 나누고 지수 분포와 감마 분포 이런 것들은 어떤 표본에서 생성하고 다시 연속형 이상형으로 나누고 뭐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고 트라이앵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포화성 분포 토대로 한다. 그리고 어떤 경험 분포로 토대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고요. 그 설명이 213페이지에 스키2 파일 해가지고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쫙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하나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수치값.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값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경우고요. 애널라이저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연속돼서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게 좀 관심 있으시면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하는 거고, 데이터가 만약에 없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지 쭉 따라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딥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씩 이해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4장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레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 모델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모델에서 다른 버튼 눌러보시고 배우지 않은 모델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럼 온라인 도움으로 잘 나와 있어요. 모든 의문사항에서는 다 모를 수 있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거의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사실 이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3장 4장을 하면서 1장 2장 3장 4장 하면서 아레나 기초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렸어요. 아레나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고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5장부터 12장 아레나 모델링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해보시고 발전하시면 충분히 자신만의 뭐 특별한 기술로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4장까지 한 걸로도 충분히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꿀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이게 확률 분포라 했는지 이산 확률 분포라 했는지 수치적으로 했는지 계량적으로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벡터 확률을 벡터로 줬는지 결합 다변력 분포로 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음 장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장까지 해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기초 기술을 하나 생긴 거고요. 이제 5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나만의 특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공부가 필요한 시간이고, 이 개인적인 공부를 좀 더 연속하시려면은 이제 온라인에서나 같은 동호회를 만들거나 이런 걸 연구하는 친구들과 관심 있는 친구들과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4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1, 2, 3, 4장의 연습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5장 나가는 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 수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잘해요. 잘하시니까 저는 한번 내가 관심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4장을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겠죠. 여러분들 모델 발표하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 투표를 보니까 5대5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시간은 제가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4장을 마무리시키고,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을 사실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자신의 모델을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만들고 그걸 남한테 진짜 이런 모델을 해야 된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 의사결정자에게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수치 모으기가 데이터 수집이 어렵네. 사용할 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수직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스스로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한테 물어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모습이에요. 저 너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하실 수 있다고 믿고요. 그 투표 결과가 동률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표 더 투표해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로 여러분들 발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그걸로 제가 수업을 완성시킬 거니까 영상 컨텐츠만 내시면 돼요. 내시면 다음 시간은 제가 혼자서 영상을 짜집게 하면서 여러분들 걸 완성해도 상관없으니까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델을 토대로 해서 프레젠테이션 완성하시고 영상 컨텐츠 자신의 발표하시는 걸 프레젠테이션 영상 하시기에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발표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영상 컨텐츠 제작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첫 경험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연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하나 남겨 두시면 내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발표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된 프레젠테이션 영상 컨텐츠를 저한테 링크로 내시면 되고요. 파일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상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리시고 유튜브 링크로 저한테 내주시는 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톡에도 공지를 같이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하면 충분히 이 4-2, 4-5, 6까지 왔네요. 벌써 4-6까지 완성될 거고 여러분들도 영상 컨텐츠도 완성이 될 거고요. 기말 시험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하신 모델과 같습니다. 4-4까지 한 거 여러분들이 똑같이 비슷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모델 만들고 의견 내는 거 우리 중간에 쳤던 거랑 같습니다. 형태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수준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디에 어떻게 있고 이미지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 그 애니메이션까지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완성하실 수 있도록 손에 숙달하셔서 완성하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기말고사 준비는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드신 영상 콘텐츠는 사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못 하시기 때문에 금요일 이전에 금요일까지 만드셔가지고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은 다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영상이잖아요. 발표하는 영상은 시간도 제한이 없고 여러분들이 완성도만 높이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어떤 부분까지 해라고 하는 거는 과제란에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 정도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발표하셔가지고 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완성도 싸움이겠죠.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사실 비교될 수밖에 없겠죠. 점수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완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피드백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학기가 마무리 되겠네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파일 유튜브 컨텐츠로 올리셔서 영상 링크 저한테 과제로 내주세요. 제가 과제로 올려둘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과제로 올려두시면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영상 링크만 올리시면 과제가 완성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 시간이 완성됐고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카톡으로 연속해서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어요.